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76페이지 6 혼인 배우자 등을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그 여명의 팔자인데요. 만나는 남자마다 다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본인은 잘해주는데 그런 상황인 팔자라고 합니다. 경자의류, 갑인, 갑술.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음양실위, 양남 음녀가 득이한 거고요. 음남 양녀가 실이한 거죠. 양남 음녀. 자연의 이치에 맞다. 반대가 이제 실이한 건데 음남 양녀가 되겠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양녀면 여성스럽지 못하고 남성스럽다 도리어 뭐 이런 거. 음남이면 여성스럽다 남성이 이런 건데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양과 이성 인연과의 관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간을 이 음양으로 따지자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다. 남자가 양일간으로 태어나고 여자가 음양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음양이 득이한 것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이한 것이다. 음양이 실이한 남녀는 통상 반대 성향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연애에서는 그 어떤 경쟁자에 대해서 그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것은 여자 사주인데 남자로 말하면 갑일주가 남자라고 하면 일주의 정편이 재성은 무기토가 재성이고 처성이죠. 그래서 갑과 기는 합을 하며 합은 친밀한 것이죠. 이때 일주 겁재는 을목인데 일주의 경쟁자를 의미하죠. 을목과 무기토는 어떤 관계도 없다. 물론 극을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끌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즉 남자라면 여친 무기토와 다른 남자, 갑이 남자니까요. 다른 을 어떤 불꽃도 튀기지 않은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친이 한눈을 팔 상대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을목의 남자라면 그 정편제도 마찬가지로 무기토인데 이것은 지금 음남이죠. 그래서 실위한 겁니다. 일주의 경쟁자는 겁재 갑목이죠. 그런데 갑과 기토는 합하니까 을목인 나와 나의 경쟁자 갑목 그리고 나의 처첩이 비교적 눈이 잘 맞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의 경쟁자인 갑이 나인 을목보다 더 남자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득유한 것이죠. 갑목이. 을목일주 자체는 처첩간에는 반대로 서로 쉽게 끌리지 못한다. 여자도 동일하게 유추할 수 있다. 이 팔자로 돌아가서 이 팔자의 일주 갑목의 겁재는 을목인데 이것은 일단 실위한 겁니다. 실위. 마침 편관 경금. 지금 여기서는 천간에 있는 편관이 떠 있죠. 경금과 일주 사이에 있다. 경쟁자 을목이. 이것은 명주 그녀와 부성 간에 을경합이 있으니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와
자신의 경금 간에 더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부성은 을목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위한 경우에, 음양이 실위한 경우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죠. 대운이 신사일 때 신금이 을목을 극하여 을경합을 쪼개니 을목이 없는 것에 해당되고, 경금편과는 잠시 나 갑목 일주의 관성이 된다. 어떤 이성 이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주에게 남친이 없는 것은 을목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야 남친도 있게 되고, 경쟁자가 없으면 남친이 없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실위한 거의 특징이죠. 겨우 경쟁자가 있어야 나한테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는 것이지, 경쟁자가 없어버리면 아예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지만 명리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녀의 남친은 경쟁이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그녀와 교제하는 걸 의미하게 한다. 그렇죠?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없어야 갑목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명주 본인과, 그러니까 여자죠, 이 여명과 남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타고난 숙명이겠죠. 일단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잠시 나에게 눈을 돌려줬던 나의 남자친구는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을경합해버리는 것이죠.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이해를 돕자면, 경금은 남친인데 을목이 없으면 남친이 없는 것이고, 을목이 있어야만 경금이 동하니 남친이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을목을 제거해야 내 남친이고, 제거하지 못하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남친이 되고 싶다. 이런 팔자는 이성인연이 쉽게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 개미년은 개수가 출간해서 신금과 을목을 통관,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개수는 을목을 생하여 이때 을목이 부활한다. 유년은 대운과 먼저 작용을 하고 다시 6월은 유년, 대운, 원국과 작용을 한다. 호일명 선생은 6월 중시입니다. 을목은 갑목에 비해 어린 사람을 의미한다. 남자친구들은 확실히 본인보다 어린 여자를 마음에 두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뭐 했습니다. 을목이 부활할 때 경금은 당연히 을목을 선택한다. 만약에 팔자 중 원래 을목이 없었다면 개미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껏해야 2월 을묘월에 남친이 나오는데 정신적인 일탈 정도에 그친다. 원국이 없는데 윤년에서 오는 경우 일시적에 그치고 구체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을목의 부활은 개미년 설날 1개월 전인데, 그러나 경금이 갑을 버리고 가는 것이니 을목이 출간하는 월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을목이 출간하지 않았으면은 경금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을목은 출간해야 되는 거죠. 개미년 을목이 출간하는 월은 을묘월입니다. 개미년을 보면 개는 전년도 추월해서 일단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행 중에 개미년 을묘월에 개가 통관해주고 을이 신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리고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하니까 남친이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묘월로 바뀔 때는 3월 6일입니다. 경칩이니까요. 이것은 이제 유일법인데요. 유일법.
그러면 며칠 날 정도, 언제 정도부터 날짜로 보면 이렇게 남편이 변심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상권에서 본 유일법을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죠. 남친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월요일이라고 판단하는 것. 3월 6일이 목요일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갑인월이죠 사실은. 월요일은 3월 3일이고 의뢰일입니다. 의뢰일. 3월 6일 진시에 비로소 경치로 바뀌어서 묘월이 시작되는데 왜 3월 3일에 일이 생긴다고 판단했을까? 이게 바로 유일법입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한 유일법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진행기를 찾습니다. 진행기는 당월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경칩절 이전, 직전 동일한 간의 날을 찾습니다. 이때 일이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행된 징조는 그 전 동일한 천간 날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을해일이었죠. 3월 6일, 아니 3월 3일. 그 전 10일 전으로 가겠죠. 여사기는 진행기 이후에, 그러니까 을해일 이후 10일 동일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날짜까지 정확히 뭐 몇요일 몇월 며칠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면 되는데, 꼭 그것을 뭐 맞춰야만이 진짜 고수입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설명을 해줄 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빠르면 이렇게 징조기에 어떤 조짐이 보였다. 이때는 빠르면 이때 징조기라고 하는 시기였고, 늦어도 여사기에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이 생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진행기다. 통변할 때 진행기다, 징조기다, 여사기 이렇게 문점 오신 분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의뢰일 날은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 전에 발단이 있었고 적어도 여사기 때는 확실히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을축일입니다. 을축. 징조기가 을축일이네요. 을축일. 지난달. 이게 지금 우리가 전권에서 봤던 유일법의 3단계죠. 먼저 진행기를 찾습니다. 당월절 직전 동일한 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이제 징조기를 찾는데 앞당김이 있습니다. 앞당김과 이어짐. 음간은 양간에서 시작합니다. 을은 갑에서 시작하죠. 양은 끝날 때는 양은 음에서 마친다. 그래서 갑이 언제 끝나냐? 을에서 끝난다. 을은 언제 시작하냐? 갑에서 시작한다.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이게 그 말이죠. 우리가 유월도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은 을월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에 갑월에 먼저 시작될 수 있다. 작년 갑진년의 갑목은 극을 하는 경, 그것도 양이죠. 이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음간월이죠. 이때 끝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행으로 금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경금, 신금, 경 다음에 신금까지 가서야 갑은 완전히 끝난다.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목을 예로 들면 갑의 종료를 논하면 을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주의한다. 자, 이때 신은 을에서 끝나는 거죠. 을의 시작을 논하면 갑의 시작에 주의해야 된다. 지난달 21일은 갑인월이죠. 갑인월. 을축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징조기입니다. 징조기. 이것이 음은 양세에 따른 이치다. 을묘월에 을목은 전월 갑월에 을축월에 시작된다. 이런 것이죠. 다만 결국에는 갑인월이니까 을목의 기는 여전히 순정하지 못하여 경금은 완전히 을목에 투신하지 못하고, 이게 징조기죠. 이때 갑목에 대해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을의 일은 다르다. 을의 일은 이제 진행기입니다. 진행기. 을묘월은 을목의 기가 정식으로 진기이고, 을목의 기는 비교적 순수하고 전일하다. 남자친구가 을목에 대한 정이 굳어져서 그날 이후에는 소식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인월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직전 을일이기 때문에 을묘월에 을이 이때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일이 생겼다. 을내일. 인월 을축일은 징조기였다. 이 팔자에서 여성이 의지할 남편, 있으나마 남편을 있다면 항상 인성이 있어서 관성을 화하고 일주를 생하여야 된다. 관성은 일주를 극하는 것인데 극하기만 하면 남편의 행위를 체현하는 것이 아니다. 관성의 생이나 합을 얻어야 비로소 남편다운 남편이다. 배우궁, 배우성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관인상생을 해야 그 제대로 된 나의 남편 역할을 하는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관이란 장부이고 이는 음비이니 남편의 음비를 받는 것이다. 이 팔자는 천간에 관이 있는데 인이 없습니다. 남편의 음비를 받지 못한다. 남편의 비음일 비음, 음비인, 비음이랑 똑같습니다. 일간이 약하면 관인상생을 쓰는데 일간이 강하면 재생관로 보죠. 따라서 일단 관살성이 천간에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천간에 없으면 일단 드러나는 어떤 남편성이 없어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인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단 그런 점에서 시작부터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혼인이 가능한 시기를 추론해 보자. 을경합이 해소되는 경우에 을목에 대해서는 을신 기토가 오는 경우이고, 경금에 대해서는 경병갑이 오는 경우죠. 경자, 을류, 갑인, 갑술. 기토가 오면 갑기합하고 을경합을 해서 한다는 게, 기토가 올 때가 제일 확실하겠죠. 기토. 간합, 그 배우자 인연에 좋지 않는 간합은 해소하고 배우자 인연을 의미하는 간합이 오면 이때는 반드시
인연이 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해 줄 때는 가능성이 높은 년월 순서로 말해 주고요.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인연, 또 가능성, 조건,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줍니다. 혼인은 반드시 좋은 인연이 오는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략을 활용한다면 언제 좋은 인연이 드러나 보이고 언제 좋은 인연과 맺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거에서 명략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주부법으로 한번 보면은 격신은 금생수, 개수, 그 다음에 용신은 신목, 신금, 그 다음에 가신, 임수를 제거하는 용도로는 일단 경금으로서, 아니 병화로서 경금을 제거하고 간목으로 무토를 제거하고 임수가 오면 병화를 도와야 되죠. 그래서 주보는 개수, 신금, 병화, 간목입니다. 일지 임목이 최희신이죠. 지금 원세는 좀 잘못 지금 봅니다. 최희신이나 병화로 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최기신이죠. 신약하니까요. 그런데 병화는 격희신이죠. 격신을 화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리어 최신인데 최기신으로 되려고 하고 격희신으로 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회적인 측면, 대외적 이런 측면이 항상 대내적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앞서는 어떤 결과,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회적 속성의 평가, 격이죠. 등으로 인해서 이성인연을 병립할 수 없다. 이성인연은 정관, 신금과 병화를 본다. 남자 팔자에 재성이 혼잡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편재는 부친이고 정제는 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자 팔자에 관살이 혼잡되는 것은 허물이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친 중에서 여자의 관과 살에 대응하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없죠. 이것을 자식으로 본다면 혼잡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호법에서는 자식은 식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명의 팔자에 관살이 다 있는 것은 흉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없애줘야 되죠. 이 팔자도 지금 유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습니다. 관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신금을 남편으로 본다면 반드시 경금을 제거해야 되니까 병화를 보는 것이죠. 신금을 혼잡하는 경금, 그 다음에 극하는 정화, 병화를 극하는 임수, 설하는 무토, 이런 것들은 이성이연의 기신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신금, 병화, 개수 등은 이성인의 희신이죠. 이렇게 주보법은 이성인연별로, 그러니까 육친별로 희기가 딱 가려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육친을 볼 때 기묘하게 바로 활용할 수 있죠. 신사대운, 신금은 이성인연의 본신이죠. 정관이니까요. 정관이면서 희신이니까 사화는 병화의 본기인이 희신입니다. 인사형, 간목을 제거한다.
일단 배우자 궁이 육친상으로 격국상으로 희신인데 형을 해서 동하고 있고 형이라고 여기서는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사유금국으로 또 경금이 지지에서 살아나니까 흉기가 암장된다. 개미년 개수는 대운 신금을 설하니까 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흉한작용을 한다. 즉 개수가 정화가 있으면 희신 역할을 하는데 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귀신이죠. 그래서 개수는 이때는 육진 귀신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희신 귀신, 격희신 귀신, 육진 희신 귀신이 나눴는데 다 서로 다를 수 있다. 항상 희신이 격희신이 되고 육진 희신이 되는 건 아니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토는 개수를 제거하면서 미술령으로 토성을 통한다. 개미년 갑인월 을묘월에 남자가 사라지는 이유. 개미년은 개수는 전년도 개축월에 동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전년도 임수와 같이 유행하는 시기이다. 즉 임수는 인술화구를 해출한 병화를 제거하고 개수는 신금을 설하니까 신금 남친의 별이 사라지죠. 병은 비극, 신은 합구해 주던 역할을 불가하다. 그러니까 병이 극을 당하고 나면 그것을 신이 합해서 구해주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불가하죠. 그래서 병과 신이 무용지물이 된다. 두성을 볼 때는 신금과 병화를 보라보는데 이 두 개가 무용지물이다. 역할 불가. 그래서 이성인연이 사라지는 것이죠. 임모년은 여기 제가 쭉 써놨잖아요. 임인부터 시작해서 무월에 멈추고요. 그 다음에 임자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미년 정사월까지 가다가 무기월에 끝나죠. 그리고 개수는 개축월, 임오년 개축월에 시작돼서 개년 무기에 멈추고 다시 해월에 시작됩니다. 임수도 개년 무기월에 중단하고 두 번 중단하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임술에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갑년에 두 개의 기는 갑년 무기월에 다 끝나죠. 걸친 횟수로 보면 3년 걸쳐지는 거죠. 두 번 부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여기서 한 번 부활하고 여기서 한 번 부활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기의 어떤 끝을 보려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양의 끝은 음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끝나는 때. 그래서 개수는 그 인년에 끝나기 때문에 갑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개미년 임수월부터 임수는 어떻게 되는가? 활동을 하줍니다. 활동은 뭐 하긴 하는데 굉장히 한 번 쉬었다가 또 두 번 쉬잖아요. 이때는 사실 활동 안 한다고 보는, 뒤에 보면 광년거사, 사형거사 같은 경우 이때는 안 한다고 보는데 미약한 기가 이어진다고만 보는 것이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미년 임수월에 전년도 임수가 활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그냥 있기는 있다, 이런 정도. 자, 그 다음 팔자는 기우, 정축, 계묘, 정사. 또 이것은 이제 여자친구가 거꾸로 도망가는 팔자입니다. 앞에는 남자친구가 도망가는 여자 팔자인데요. 임모년 5월 병월에 물어본 팔자라고 합니다. 자, 을해운, 해운, 임신년. 이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친과 헤어졌다. 해운, 갑술년, 그다음에 갑술은, 갑은 김효년, 갑술은, 술은 신사년. 다 그 이성인연과 맺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죠. 일주는 개수인데 정화 편제가 두 개가 투했죠. 지지사와 정제가 있다. 정편제는 처성에 속한다. 그래서 재성은 보호가 있어야 겁탈을 변할 것이다. 보호신이론은 항상 해당 육친별로 보호를 따집니다. 신강량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남자명이 개수 일주인이 실휘한다. 그렇죠? 개수의 처성이 정화인데 개수의 경쟁자 임수가 부딪혀오면 정임합하니까 선천적으로 개수와 경쟁에 처하면 열세, 제가 본래 임수를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일주는 정사인데 재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다. 보호 조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재성의 인성, 하나는 재성의 식상이죠. 인성과 식상이 보호하는 글자다. 앞에서 동가 이론을 공부할 때 동가, 일주를 보호하는 십시는 하나는 당연히 인성이죠. 또 하나는 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 일주, 식상, 이 셋은 같은 집안이다. 동가라고 그랬죠. 식상이 많다고 해서 신약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기 전에 관살이 창공하고 있으면 식상이 그것을 제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식상은 같은 집안이고 오히려 나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를 기준으로 하면요, 재의 인성은 식상이죠. 재의 식상은 관살이잖아요. 이렇게 재를 기준으로 하면 식과 관이 한 집안이다. 식상을 기준으로 하면 비겁과 재성이 한 집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태극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태극점의 인성과 식상이죠. 동가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일주를 태극점을 본다면 공격자는 관살이잖아요. 그래서 제하는 것은 식상, 그 다음에 그것을 달래서 화하는 것은 인성. 그래서 일주인 경우에는 식상, 인성과 식상이 한 집안이다. 만약 재성이라고 하면 공격자는 비겁인데 제하는 것은 관살이고 그것을 화하는 것은 식상이죠. 그래서 관살은 재의 식상이고 식상은
재의 인성이잖아요. 식상을 기준으로 하면 공격자는 인성입니다. 재하는 것은 재성이고 화하는 것은 비겁이죠. 재성은 식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상이고 비겁은 식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과 식, 그것은 나의 한 집안이고 나의 보호신이다. 그래서 어떤 태극점을 기준으로 그 태극점의 앞뒤로 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인성, 뒤에 있는 건 식상이니까 이것이 보호신이다. 물론 같은 글자도 보호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 비, 식이 한 집안인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그런 설명이죠. 재성화의 인은 목이고 일주의 식상이다. 그럼 다시 이제 3단 다시 한 번 더 통달하는 거죠. 일주가 개수이니까 재성을 볼 때는 화를 보는데 화의 보신을 먼저 본다면 화의 앞에 있는 것은 인성은 목이고 화의 뒤에 있는 것은 토입니다. 그래서 목과 토가 보신인데 다시 일주 기준으로 보면 목은 식상이고 토는 관살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만약 식상이 와서 생재한다고 하면 쟤는 원은 부절을 하게 되고 이 쟤는 겁탈을 당하지 않는다. 현실에 비유하면 식상 생재는 부인을 기호하고 배려하고 살피는 것이다. 재성화의 식상은 토다. 토는 일주의 입장에서는 관살이다. 만약에 정관이 있어서 겁재를 극하면 겁재는 감히 재성을 겁탈하여 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일주의 관살이 와서 재성을 보호할 때 관살이 비겁을 극하여 재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남들이 그의 재물 넘보지 못하는 것 같다. 관살이 재성을 보호하는 때는 신분과 지위로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혹은 재물의 보호가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한다. 쉽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팔자는 두 종류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 만약 구비되었다 해도 행운 중에 그 기능이 파괴되어 볼 것이다. 자, 을해운 임신년을 보면 임은 정과 합을 하고 있고요. 신은 사와 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윤년에서 오는 글자가 다 원국의 글자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합을 하는 글자들이 다 재성들이죠. 그래서 간지의 처제가 모두 합을 당해버리니 여친에 대한 보호가 없다. 대운을 왜 안 보는가 이런 걸 보는데 대운을 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원칙상 윤년과 대운이 먼저 작용하고 그 결과로서 윤년이 원국에 작용한다. 대운이 원국과 충하려는 힘을 윤년이 더해주고 따라서 비록 윤년이 합을 한다고 해도 충을 거치면서 이미 기진맥진한터라 합을 한다고 해도 원래 영향을 회복하지 못한다. 즉 사화의 힘은 상당히 감축된 상태. 그래서 사화도 신과 합해서 신이 사를 합해서 사해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는 나의 재가 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갑술년 대운 역시 해다. 갑술년? 네. 처성이 충국을 받은 원래가 불안정한 상태. 임신월은 처음과 같아서 정이 임을 합하고 앞에 사는 신의 합을 당하니 처가 바람을 피운다. 이때는 대운과 원국의 사해충을 먼저 앞에는 논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좀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년 먼저 대운과 작용을 한다. 다만 그러려면 유년 갑술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시기에 한다. 그래서 6월을 본다. 그렇죠? 유년이 대운에 작용하는 걸 보려면 6월에서 유년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술에서 천간갑은 전년 개유년 갑자월이 시작하고 갑술년 신유월 경월의 종결, 임신 개유월에는 쉬는 때입니다. 다시 갑술월에 부활한다. 술토는 전년도 수월에 시작해서 당년 진월에 1차 종료한다. 당년 갑술에 다시 시작한다. 따라서 임신 개유월은 갑술이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유년이 작동하지 않는 월이 임신 개유월입니다. 그래서 임신월이 직접 원국의 대운에 작용하는 거죠. 임신월은 6월주가 임신년과 같으니 그 전 앞에 해 있죠. 임신년. 임신년의 해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친이 도망가 버린다. 세 번째 김효년인데 대운은 갑술이며 천간갑은 본래 정화를 생하고 상관생재하니까 처성이 명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갑목이 유년과 국중에 연간 기토에 합을 당하니 정화를 생할 수 없게 된다. 갑술은 김효년이죠. 갑목이 김효년에 합을 당하죠. 김효년 묘목은 본래 시지 사화를 생할 수 있지만 갑술대운에 술에게 합을 당하니 묘목이 사화를 생할 수 없다. 묘목은 일지 처궁이고 처궁이 합을 당하면 처의 감정이 애매한 모습. 7월 임신월 여전히 간지의 정화사화는 합을 당하니 처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 유년이 대운과 먼저 작용을 한다. 유년이 작용력이 유지되는지는 6월을 보며 6월이 유년의 작용력에 영향을 주거나 하고 유년의 간제 휴직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신월이면 이때는 기토의 구간이죠. 기토 구간에서 임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본래는 유년 기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갑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신월에 임신이 자유로워져서 정하고 합을 하고 신하고 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임수나 신이 어디서 오든 자유롭게 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자에서 이성인연이 있게 되거나 없게 되거나 하는 겁니다. 이모년이다. 이모년. 대운 여진 갑술. 수토는 마찬가지로 초궁 묘목을 합하니 처가 전일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이다. 임수가 대운 갑목을 생하고 갑목은 기토를 합주, 정화를 활발하게 하고 이모년 임수가 출간하여 정화를 합주한다. 유일한 천간인 재가 또 보이지 않게 된다. 매번 처재가 보이지 않는 때는 임수 겁재기 합을 당하여 없어진다. 이것은 그때마다 처가 한눈을 팔고 따라가 버리는 것이다. 개수와 임수가 경쟁하면 개수는 늙어서 바람을 탄다. 지금 이건 실위, 남자명의 개수니까요. 실위. 이 늙어서 바람을 탄다 이 말은 뭐 무계합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명주의 모친은 90년 경호년 가분이죠. 가분에 돌아가셨다. 대략 9월 병술월로 예상했다.
모친 인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금 인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인성의 공격자는 재성이죠. 그래서 비겁, 재성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면 인성의 식상. 그 다음에 화하는 것은 관살. 그러면 인성의 인성. 그러니까 금의 식상. 그러면 토, 수. 그 다음에 금의 인성은 토. 토, 금, 수가 한 집안이다. 핵심은 금이 되겠죠. 주보를 취해보면 격신은 경금, 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정화입니다. 기토가 투관해서 기신 역할을 하죠. 개수가 올 때만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을경이 동시에 투관할 때는 흉하게 되겠죠. 천은 정화입니다. 그런데 기토가 있어서 을목을 같이 보죠. 처기신은 임수, 개수, 그다음에 기토, 신금, 간목 이런 것들이 처기신이죠. 처성은 정화인데 기토가 설하니까 을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지지에 금국을 이루니 지지에서 화가 호위해야 되는데 사병화는 합고로 가버린다. 혼인궁이나 혼인성을 확장하기 어렵다. 혼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신금, 임수, 신금, 경금, 기토, 간목. 처성 기신 이런 것들이 처를 보는 방법이고요. 모치는 경금과 신금을 제거하는 정화, 그 다음에 정화를 보호하는 을목, 이걸 보는 거죠. 모치는 남자에게는 한 명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금을, 인성을, 경금을 썼으면 신금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갑술은 하반기 대운이어도 대운간이 원국과 합하거나 윤형과 합하면 다시 상반기 대운을 같이 본다. 간목은 기신이다. 원국에 기토를 합류한다. 기토는 모친의 기신입니다. 갑술대운, 술은 경호년, 병술을 경금이 끝나는 시기로서 병화는 직접 원국 대운에 작용을 하니까 화성이 혼잡하다. 대운 간목은 기토를 합류한다. 정화는 기토에게 설을 당하지만 시간에 정화의 여전히 활동 따라서 병정화가 혼잡하죠. 그리고 같이 왕합니다. 오술 화국 다시 병정화 극왕해집니다. 그래서 인성인 경신금이 모두 제거되니까 인성이 절멸된다. 그래서 모친의 흉이 응한다. 이렇게 모두 극을 당해서 제거되면 사고사보다는 자연사 내지는 병사입니다. 주보법으로 육친을 보면 그동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훨씬 먼저 육친의 희귀신이 가려지는 거죠. 기존의 신강약법으로 보면 신약하면 인성이 희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인성이 희신 이렇게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일부 맞을 수 있어도 이 중간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육신에 그걸 적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을 공부하실 때는 주어법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